북유럽 복지국가,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도 때론 치료보다 비용이 먼저인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어린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의사로서의 신념마저 흔들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찾아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금껏 믿어온 모든 의료 시스템을 뒤흔드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스웨덴의 국가대표급 의사였던 그녀가 왜 한국에서 의사 가운을 다시 입었는지, 그 변화의 순간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마르타 올센, 스톡홀름에서 의사로 일해온 38세 스웨덴인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인생은 한국 땅을 밟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스웨덴 의료계 최고 엘리트였어요. 스톡홀름 의대 수석 졸업. 전 유럽이 인정하는 소아신경과 전문의. 스톡홀름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는 촉망받는 의사였죠. 동료들은 절 부러워했고 환자들은 절 신뢰했습니다. 그런 제가 무너졌습니다. 단 한 명의 환자 때문에 말이에요. 2023년 10월 7살 소녀 엘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진단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희귀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엘렌 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연했죠. 이 병은 뇌 조직이 서서히 손상되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잔혹한 병입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 저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 엘렌 아버지가 무릎이 꺾였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최고의 의사라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3개월 후 엘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뛰어다니던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 생명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엘렌 어머니의 마지막 질문.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의학 논문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때 믿을 수 없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연구팀, 희귀신경계 질환 치료 새 지평 열어. 한국? 정말 한국에서요?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서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치료가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공병원에서 이런 첨단 치료를 어떻게? 물론 스웨덴도 공공의료로 유명하지만 희귀질환 치료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거든요. 예산 승인, 보험 적용, 긴 대기 시간.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본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엘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할까?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엘렌 때문에 좌절하고 있던 바로 그때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서울국립어린이병원 희귀질환센터 교환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6개월간 한국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 지원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죠. 왜 굳이 한국까지? 여기서도 충분하잖아. 충분하다고요? 엘렌 같은 아이를 도울 방법이 없는 곳이 충분하다고요? 2024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한국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낀 것은 시스템의 정교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국립어린이병원 첫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환자 가족을 위한 무료 휴게 공간이 있었거든요. 식사 지원, 상담 서비스까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었어요. 이게 정말 무료인가요? 안내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죠. 환자 치료에는 가족의 안정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배려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이 환자 가족까지 챙긴다고요? 더 놀라운 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별도 진료 시스템이었어요. 전담 의료진, 맞춤형 진료 스케줄,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 지도의사 정우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마르타 선생님, 여기서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찾고 희망이 없다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철학이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의료 철학이었거든요. 병동을 돌아보면서 또 놀란 점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환자와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병의 원인부터 치료 과정, 예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선배 의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의사의 기본 아닌가요? 기본이라고요? 많은 곳에서는 시간 부족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다르다. 환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정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수 3주째,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하윤이를 만났습니다. 6살, 한국 마이너스 스웨덴 혼혈 아이였죠. 금발의 파란 눈. 엘렌과 닮은 외모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안정한 움직임, 어눌한 발음, 떨리는 손. 모든 것이 엘렌과 비슷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즉시 하윤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하윤이가 정확한 진단을 받았나요? 어머니는 서툰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병명이. 여러 병원 다녔지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엘렌이 여기 있었거든요. 즉시 정우 박사님께 보고했습니다. 박사님은 제 설명을 듣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정밀 검사를 진행하죠. 혹시라도 희귀 질환이라면 우리가 연구 중인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한 신경계 질환이 맞습니다. 하윤이 부모의 절망적인 표정. 스웨덴에서 봤던 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우 박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윤이도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료진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어려워요라고 단정했던 것을 여기서는 방법을 찾아보죠라고 접근하고 있었어요.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한국 희귀질환 지원 시스템을 알 수 있었어요. 환자 중심의 치료 프로그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 하윤이를 보며 다짐했을 때 엘렌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희망이 솟았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하윤이 치료 한 달 후, 저는 온라인에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스웨덴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동료들과 상급자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어요. 마르타,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우리 의료 시스템을 폄하하는 것처럼 보여. 더 심했던 것은 온라인 반응이었어요.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과장된 홍보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복지국가 의료가 다른 곳보다 못할 리 없다. 의료 전통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배신자. 급기야 병원장이 직접 연락해왔어요. 마르타, 연수를 중단하고 돌아와. 병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공유한 것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정우 박사님께 이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박사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르타 선생님, 새로운 시도는 때로 기존 관념에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위한 발전이라면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저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윤이 부모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마르타 선생님 덕분에 하윤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것은 한국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의 청원이었어요. 마르타 선생님이 계속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의료는 국경과 자존심을 뛰어넘어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런 의료를 경험했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려 했을 뿐이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수 4개월째 하윤이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중환자실 응급 이송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하윤이 곁을 지켰어요. 작은 생명이 위험한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웨덴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하윤이는 스웨덴 혈통입니다. 스웨덴으로 이송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어요. 외교적 개입이었죠. 하윤이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국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때 정우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윤이를 옮기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치료 연속성도 끊어지고요. 여기서 받고 있는 치료가 하윤이에게 최적이에요. 대사관은 계속 압박했어요. 현지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병원의 대응이 놀라웠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섰어요. 환자의 출신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윤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적의 치료이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의료진들도 한 목소리였어요. 환자 생명이 최우선이다. 다른 것은 나중 문제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진정한 의사다운 모습이었거든요. 압박은 계속되었지만 병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윤이를 위한 특별 치료팀을 구성해서 24시간 집중 관리 체계를 갖췄습니다. 사흘 후 하윤이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정우 박사님의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만약 그때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철학을 말이에요. 환자의 출신보다 생명이 먼저다. 이보다 숭고한 의료 철학이 또 있을까요? 하윤이가 위기를 넘긴 지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우 박사님 팀이 연구 중인 치료법이 드디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인가요? 하윤이 뇌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병의 진행이 멈춰 있었거든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의 성과였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적 방법이었어요. 하윤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정말 나아지는 건가요? 정우 박사님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계속 관찰해야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휠체어에만 의존하던 하윤이가 조금씩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재활 치료 시간에 지지대를 잡고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하윤이가 일어서려고 해요. 간호사의 흥분된 목소리에 달려가 봤더니 정말로 하윤이가 혼자 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의사로 살아온 이유를 이곳에서 찾았구나.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였습니다. 하윤이의 회복 소식은 곧 국제적 화제가 됐어요. 희귀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외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기술보다 철학이 앞선 나라.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세계가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 박사님은 하윤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마르타 선생님의 다른 관점과 우리 연구가 만나서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료의 국경은 없다는 것. 환자를 위한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의료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윤이가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뗀 날, 저는 스웨덴의 엘렌을 떠올렸어요. 엘렌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간절한 소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연수 6개월이 끝나갈 무렵,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스웨덴 병원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마르타, 이제 돌아와야 해. 연수도 끝났고 내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 병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민이 깊었어요. 하윤이 치료는 아직 진행 중이었고 정우 박사님과의 연구 프로젝트도 중요한 단계에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여기서 배운 의료 철학을 더 체득하고 싶었어요. 정우 박사님과 상담했을 때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르타 선생님이 원한다면 우리 병원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어요. 정식 채용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건 의사로서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웨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시에 한국 병원에 정식 채용을 신청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진짜 의사가 됐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의사. 그런 의사가 된 거예요. 사직서 제출 후 동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몇몇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르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니까. 의대 시절 은사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며 저는 엘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곧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서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우 박사님과 함께 미래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스웨덴과 한국을 잇는 희귀질환 치료의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 정착 후 저는 하윤이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하윤이의 치료 과정을 담은 웹툰을 제작했어요. 희귀질환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치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각국 의료진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병원들에서 협력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정우 박사님도 놀라워하셨어요. 마르타 선생님이 만든 웹툰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네요. 저는 이것을 캠페인으로 발전시켰어요.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캠페인이었습니다. 의료는 특권이 아닌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메시지.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희귀질환 치료센터로
상담 문의가 폭증했어요. 병원은 이에 대비해 국제환자지원센터를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언어 상담 시스템 구축, 해외 환자 특별 프로그램까지 말이에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엘렌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마르타, 엘렌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싶어. 가능할까? 물론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엘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윤이는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우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타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진정한 글로벌 병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의학기술이 아니었어요. 환자 중심 의료 철학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스웨덴 의료 엘리트였던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의사가 됐습니다.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 끝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병원은 정말 인간을 구하고 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세계와 나누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윤이와 엘렌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의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한다는 것이 제겐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